과거 1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이 방송에서 주가와 코인의 이 비이성적인 과열 문제를 언급하면서 당시 국내 증시에서 크게 유행했던 10만 전자, 천슬라, 그리고 1억 비트에 대해서 미신 경제학이 아닌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당시에 주가와 코인이 오를 것이 아니라 내릴 것이라고 베팅한 이른바 공매도를 쳤던 빅쇼트 전략을 취했던 이 투자자들이 최근 같은 조정 장세에서는 오히려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가장 큰 화제가 됐던 부분 중 하나가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이 마이클 버리의 등장 아닙니까? 네, 우리가 연초부터 최근에 그 증시에서 미국 증시에서 얘기하는 것을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예, 그랬었죠. 워링 마켓이다. 변동성이 강한 워링 마켓이다 하는 이런 쪽으로 됐는데요. 미국 증시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그러죠. 예. 특별한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파월 의장의 QT 축소 발언 이후에 사실 그 주가가 이틀 정도 올라갈 때도 예. 일부 사람이 한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는 뭐 7% 이상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는 예. 오늘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형국이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는 워브링 마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좀 변동성이 강할 때는 혼탁하죠. 예. 홍영국께서도 방송 진행하기 상당히 어렵시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이렇게 이 날뛰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오랜만에 빅쇼트의 그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등장해서 이 사람 하나하나 얘기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예. 어제 그 홍캐스트께서도 마이클 버리가 인플레 요인을 요시세프 MIT 고이스케 소위 불릭 이펙트 채찍 효과라는 표현을 아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저랑 마음이 통해서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기 뒤쪽에 이렇게 마이클 버리 실제 빅쇼트 주인공인 이분이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어제 홍 앵커께서도 이제 전해주셨습니다는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불리기 이펙트다. 아마 한국경제TV에서는 이것을 작년 말에 물리익 이펙트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플레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아주 본격화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는 빅테크 업종 테슬라라든가 그다음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다음에 NFT 대체 불가항 토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버려라. 이것이 버려야 증시의 저점, 경기의 저점이 확인된다 하는 이런 표현을 아마 홍영국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의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위터에 바로 게재했다가 바로 삭제했어요. 이걸 두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시각이 오늘 월가에서 관심이 됐었는데요. 하나는 시장에 미칠 충격을 생각해서 왜냐? 빅쇼트의 주인공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미칠 충격을 생각해서 이거를 트위터에 게재 후 바로 삭제한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이런 빅테크 업종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상화폐라든가 NFT 더 터지니까 공매도를 치려는 얘기냐. 그리고 작년 이맘때 마이클 버리의 이 공매도 친 빅쇼트 전략 헛쓴 사람이라면 대박이 났으니까 이제 마이클 버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등장한 거냐 하는 이런 쪽의 의미 해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혼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도 지난 이렇게 마지막 점심값이 좀 비쌌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지난 5월 달에 버크셔 해서에서도 증시를 비롯한 자산시장이 투기장하다. 종전의 투자 이론, 가치와 가격 간에 펄이든가 PBR이 등장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해서 투기장하다 하는 표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이 최근에 이렇게 보면 우리 캐스터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제도 가상화폐 가지는 헤지펀드가 공매도 얘기, 디폴트 얘기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어제도 러시아 디폴트 문제에서 종전과 다르다. 어떻게 볼셰비크 혁명 당시에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던 이런 디폴트에 비유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화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폴트 문제, 정크펀드 문제, 파산 문제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미국의 증시가 굉장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혼탁하다 하는 표현이 된다. 그래서 특정 재료가 나왔을 때는 의미를 부여하면 다음에 바로 틀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월윙 마켓의 본질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도 그렇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 마니아나 경제관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혼란이 빠졌을 땐 정책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쳐야죠. 예. 뭐든지 그렇죠. 그래서 최고 통수권자가 있고 국민의 세금하는 경제 강요들이 있고 통화정책 수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과 엘렌이라든가 파월 의장이 너무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 마냐나 경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마냐나 경제론을 한번 잠시 말씀드리면 요 스페인어입니다. 마냐나 뜻이 내일은 태양만 뜬다. 그 경기가 미국 국민들이 전부 침체된다 얘기하는데 내일만 태양이 뜬다. 경기의 침체가 사실 우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극단적인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무감각하다. 디스리가드 현상. 여기 이제 디스리가드 현상이 무감각하다.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경제 강요들이 미 국민들은 나중에 여러 가지 체감적인 경기 지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위기를 닥치고 있는데 당신네들 가이드 쳐야 될 사람이 너무 경제에 낙관적으로 본다. 그래서 위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적이다. 무각통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영어 표현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디스리가드. 국민을 무관심하다. 당신들은 국민을 위한다 하는데 국민에 대해서 정작 심정을 모른다. 디스리가드 현상.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기가 닥칠 때는 괜찮겠지 하는 이런 심리 이런 것이 결국 마녀라 경제던 미신 경제학, 영어 표현으로는 부두 경제학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VOO DOO 해서 부두 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표현이 된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조건 되고 낙관적이 아니라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비관론자들이 무슨 닥터둠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굉장히 많이 그렇게 방송에 나온 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는 한국의 닥터둠이라는 사람도 2020년 3월 달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1457까지 1000m로 떨어진다 얘기했거든요. 자, 이분들의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주가가 아주 1457에서 3200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테크 관점에서 보면 자, 1457에서 1000으로 떨어졌다면 이 큰 장세를 놓친 거죠. 그 시각에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떨어진다 하니까 또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는데요. 사실 저 사람들이 맞춘 거냐 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2007년, 2008년에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1300 간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언론들은 이걸 쪽집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해서 미국의 국제금리가랑 전문가랑 얘기할 때 그게 화두가 됐기 때문에 자, 쪽집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모든 걸 예측을 가능해서 그 수치를 정확하냐. 어차피 딱 모든 순간에 가든 높게 가든 낮게 가든 한 번은 맞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롱거리가 됐던 거거든요. 그게 확률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률 게임. 지금은 뭐냐면 증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용 부회장께서 훌륭하십니다.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아실까? 많은 사람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 내부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근데 삼성전자 주가를 이재용 부회장이 잘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은 러시아 사태 발생할 거 아십니까? 미국의 출구 전략의 강도가 그렇게 클지 아십니까? 중남미 핑크타이드가 들어올지 아십니까? 이런 또 그런 것도 다 예측했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오늘 것처럼 이렇게 날뛰는 심리적 요인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죠. 그런 측면에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아는 종목이 없는 겁니다. 아는 종목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빨간색에 대해서 좋은 사람은 서프라이즈 사이드가 하는 거고 산 거고 요 빨간색 똑같은 색깔이지만 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요건 디맨드 사이드 가는 거고 요건 서프라이즈 사이드에서 시장의 가격이 서프라이즈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게 경제학에서 에코노미먼트 문제, 인식 문제거든요. 똑같은 변수에서 이게 수요 사이드가 갈 것인가, 공급 사이드가 갈 것인가. 해서 시장에서 서프라이 디맨드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종목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께서도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나는 누가 보다도 좀 알 가능성이 높지만 내부의 CEO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닥터둠이라 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게 어려울 때 2200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이런 심리도 언론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는 그
코로나 직후에는 1457 갈 때 1000m로 떨어진다. 근데 주가는 1457에서 3200까지 갔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예. 이런 문제거든요. 똑같은 각도다. 만연화 경제론 일환, 미신 경제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때일수록 이 정책 당국자들 정말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그동안 너무 낙관적인 시각을 많이 제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무차히 지적했기 때문에 왜 지금 상태에서 무드 이코노믹스, 예. 미신 경제학이라는 표현이 왜 들까? 또 만연화 경제학이라는 내일만 태행될 왜 들까 하는 측면에서는 작년, 올해 가장 중요한 사안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5월 달부터 인플레 논쟁이 있었죠. 예. 홍 앵커께서 그때서부터 아주 발빠르게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는 인플레 논쟁일 때 페드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시적이다. 굉장히 예. 낙관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는 이게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하다. 이래서 지금 뒤늦게 출구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만약에 고개를 들 때 이 인플레 실체를 잘 파악하고 만약에 그때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갔다면 지금의 미국 국민들이 고통을 이렇게 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예. 당신네들 국민 세금 가지고 뭐 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공부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서 뭐 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최근에 그러면 올해 들어서 이렇게 경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경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3월 25일 날, 3월 15일 정도에 페드가 금리를 올려가지고 장단기 가문의 역전 현상이 됐죠. 예. 그때부터 경기 침체 문제가 계속했거든요. 근데 정작 경제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앨런이라든가 파월이라든가 경기 괜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경기 문제를 본인들은 경기 침체 문제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자, 경기 침체되지만 피해갈 길이 있다. 3월 달에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하는데 3개월 이전은 경기 침체다. 피해갈 길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식이. 그러다 보니까 경기 문제에 너무 낙관적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렇게 시장이 혼탁할 때 당신들 세금 주는 게 뭐냐? 가이드 쳐야 되고 당신들은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느냐 최현사. 그래서 무드 이코노믹스, 미신 경제학, 만연화 경제학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특히 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사실 연준과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두고 SOMC 예비 공개시장위원회로부터 계속해서 좀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페드가 FOMC가 제대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 민간에서 석학들이 구성되어 있는 SOMC가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도 아마 SOMC를 소개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하고 지금의 왜 미국의 이렇게 경제 강요에 대해서 무드 이코노믹스라는 비판을 받을까 하는 측면은 SOMC가 지적했던 내용, 한국경제TV에서 그렇게 지적했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그랬거든요. 자, 홍익거 경제마인드가 이렇게 좋지만 작년에 뭐냐 성장률 부쩍 올려놓고 예.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장률 부쩍 올렸으면 인플레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성장률을 부쩍 올려놓고 작년에 진짜 많이 올렸거든요.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누가 이해합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6월 달에 6월 회의가 끝나고 경제 전망에서 이렇게 보면 성장률을 3월 전망치에 2.8%에서 1.1% 낮춰가지고 2.7%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페드가 추정하는 최근의 잠재 수정치가 1.75인데요. 오큰의 법칙상 보면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데 예, 그렇죠. 당신네들 경기가 왜 전망은 그렇게 해놓고 파월 의장은 경기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이 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당신네들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홍익거도 이거 이해하십니까? 예. 이미 오큰 법칙상 디플레 갭을 전망해놓고 하원에 나와서는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하니까 무슨 얘기냐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왜 만연화 경기라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아주 안 좋죠. 예. 우리가 이제 두 차례 말씀드리는 휘발유 가격 지금 여름 휴가철 되는데 갤런당 $5가 넘죠. 예. 미국 국민들은 직관당을 펴올 때 $2 넘으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현지에 있을 때 보면 휘발유가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러거든요. 그렇죠. 자막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금 성장률 5.6%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입니까? 8.6%. 예. 실질소득 감소했죠. 명목임금 상승률이 5.6%지만 CPI 상승률이 8.6% 아닙니까? 빼면 실질소득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저기 생활물가 급증하죠. 예. 미국은요 월마트라든가 이런 게 가면요 한꺼번에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매가 아니고 대형으로 많이 사니까 물건값이 올리면 피부적으로 팍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니까
아마 우리 조전 사장께서도 그 말씀 한국경제 TV에서도 미리 됐는데요. 자, 현재 나가 있으신 분이 지금 뭐냐, 뉴욕 거리 홈레스들이 얼만큼 급증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경제 TV에 아주 중요한 자막이 나갔습니다. 예.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 10명 중에 미국 사람 전체입니다. 10명 중에 6명인가 이렇게 해서 예, 맞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 경제가 잘 나간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뭐냐, 하루 벌어서 홈레스들 증가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과거에 일자리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강요들이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렇게 비판하죠.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당신네들은 경제 성과만 생각해서 중요한 지표만 부각시켜서 딱 얘기해놓고, 자, 한상준 논설에 여기서 비판하면 당신은 가짜 세력이야. 국민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데 그 똑같은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냐, 지금 정작 가이드 쳐야 될 바이든 대통령 경제 강요들이 제대로 못 친다, 오히려 시장을 더 혼탁하게 한다 해서 뭐가 날뛴다, 덩덩덩덩 날뛴다, 더불어서 날뛴다, 미신경제학, 부두경제학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빨리 끝내죠. 자,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이 미신경제학, 1년 전 국내 증시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1년 전에 그 가상화폐라든가 예.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빅테크 업종들이 가장 비이성적 가열, 앨런 그리스퍼 같은 비이성적 가열을 경계했던 시점이 작년 6월에서 8월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렇게 보면 가상화폐들이 이게 스카이 로켓팅 현상에서 많이 올라갔죠. 예. 그리고 테슬라라든가 뭔가 이게 뭐 천슬라도 그때 도달하지 않았습니다는 천슬라를 띄면서 3천슬라 얘기 기억나시죠? 5,000슬라까지도 5천슬라까지 예. 이렇게 해서 이게 날뛰는 거 아닙니까? 날뛰는 거. 근데 그때 시점에 비이성적 가해를 많이 광고를 경계를 했거든요. 예. 특히 한국경제TV에서 초청하셨던 크루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자, 빅테크 업종 너무 기술주라든가 그다음에 가상화폐라든가 그리고 NFT 대체불능 토큰이 너무 이렇게 비이성적이다. 근데 작년에 이것이 NFT라든가 이게 열풍이 났던 때 아닙니까? 예, 났던 아닙니까? 근데 작년 정확하게 2월 22일 날 우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빅쇼트 방송을 했습니다. 빅쇼트 방송. 지금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데 공매도 치면 더 돈 벌 수가 있다. 근데 일부에서 보면 재테크에서 아는 종목 투자해라, 빚내서 투자해라, 이렇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것도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때 빅쇼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빅쇼트 얘기. 그런 쪽으로 얘기했는데요. 그게 작년에 6월 20일 날 정확하게 저기 6월 20일 날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10만전자, 1억 비트, 예. 지금 얘기했다시피 천슬라인데요. 또 홍영거 입장에서 한술 더 떠서 3천슬라, 예.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왔던 때죠. 그래서 그때도 빅쇼트, 미시경제학, 부두경제학, 마녀라 경제론, 이런 쪽에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런 쪽이 된 겁니다. 네, 사실 1년 전에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지금 돌이켜 보면은 오히려 주식과 코인을 더 매수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수한 사람이 많죠. 예. 항상 포머적이라 해서 이게 달러 문제도 작년째 1,080원일 때 좀 달러 사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는 안 사시거든요. 예. 꼭 이제 지난번에 1,300원 이렇게 됐죠. 예. 그러니까 뭐 마치 난리나 그때 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이 지금 1,280원으로 다시 떨어졌지 다시 않습니까?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자, 작년에도 이렇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빅쇼트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좀 경계하십사 하는데요. 항상 마지막에 더 큰 바보인을 등장하거든요. 이게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존 미디언 케이즈, 예. 유명한 주식 투자의 학자 중에서 가장 잘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오죽했으면 The Great Fool Theory, 이게 대표적인 만연의 경제론의 예.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초반에 이렇게 주식 달러를 사라 하면 그때 안 사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1,300원 가면 1,280원에 샀던 사람은 220원 뛰기로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커 보이죠. 커 보이면 그때 줄여야 되는데요.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제 방송에서 1,300원에서 자, 1,300원에서 만약에 1,350원으로 가면 50원 뛰기 못 한다. 외환수술 가면 2%밖에 안 된다. 예.
근데 당신이 뒤늦게 달러를 사서 우리가 원달러에 더 올라가서 외국 자본 이탈돼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다 개인 행동에서 국민 전체가 굉장히 큰 손실을 기록하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각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특정 사람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는 그때 열풍이 불었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상화폐 가서 단국대학교의 이경환 교수님은 이경환 교수님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자막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 이경 단국대 교수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가격 결정 논문을 한국경제TV에 워낙 열풍이 됐기 때문에 이걸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밸류가 없다. 우리가 밸류, 가치가 없다. 예. 너무 심리적 요인에서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비트코인 강풍이 됐으니까요. 그때 비트코인 강풍이 치솟아서 작년 11월 8일인가요? 10일 전후에서 67,000달러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의 이렇게 석학으로 구성된 한국경제학회에서의 정례 이렇게 해서는요. 가상화폐 가격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로를 수렴할 수 있다. 물론 다 학자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는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것을 설명해 드렸거든요. 설명해 드렸던 방송이 작년 6월 20일 날 방송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10만 전자, 천슬라, 1억 비트 이런 용어들 정말 좀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로 이제 신중하게 사게 된다 하는데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는 가족 오락관을 오랫동안 지속했다. 예. 요새 이제 송희 선생님께서도 돌아가시고, 근데 가족 오락관에 보면 몇 대 몇 이렇게 하시죠. 예. 그렇죠. 홍앵커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모르시죠? 우리 때는 아,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징이 있으셨던 분이 가족 오락관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예. 저도 전국 노래자랑 최근에는 좀 저희 집에 TV를 좀 없애가지고 예. 사실 안 보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구수하신 이분의 그리워지는데요. 이때 호참 분이 뭐 이렇게 해서 탁 맞고 뭐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색연필이다 하면 맨 처음엔 색연필이 되는데 나중에 있잖아요 가면 엉뚱한 얘기가 예, 되거든요. 그렇죠. 엉뚱한 얘기. 그게 바로 로버트 실러가 얘기했던 내러티브 이코노믹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홍앵커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이렇게 딱 하면요. 실제로 홍앵커가 미남은 사실 그 전체 100이라면 한 70 정도가 미남인데요. 예. 우리 같은 사람이 미남입니다는 130% 미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운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로 미남입니다. 근데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부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의 심리적 요인 네트워킹 효과입니다. 그럴 때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항상 뭐냐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은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 8에 모 이사라는 사람이 뭐냐면 아는 종목을 빚내서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권사에 소속돼 있는 애널리스트는 매도 보고서만 있을까 매수 보고서가 많습니까? 매수 보고서가 월등히 예. 많죠. 99%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생리가 인정합니다는 자 건전한 투자 문화를 육성해야 되는 사람이 제도권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제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는 한국경제TV에서는 그래도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왔습니다는 유명한 그렇게 최근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내가 예. 그 이상으로 이제 이양 뭐 이렇게 사임했으니까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지금 뭐냐 퍽 금융사에서 금융사고가 누가 많이 터집니까? 금융사가 직원들이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상장회사에 또 터지지 않습니까? 다 상장되고 증권사에서 녹을 먹는 사람은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건전한 투자를 육성하는. 근데요, 거기서 금융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일례로. 자, 기업 가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금융사고가 2200 터지면 본질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의 경영 입장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2200 터지고 나서도 매출 기준으로 더 수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당신네들은 뭐냐 기본이 잘못돼 있자. 우리가 탓하는 것은 그 기본을 잘못했다는 걸 탓하는 거지. 당신네 회사가 잘못됐다는 것, 유망하지 않다는 걸 탓하는 게 아니다. 이게 예. 건전한 투자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렇게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인기인이 지금 사이먼 계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마냐라 경제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것이 오늘 아침이 아닌가. 월가에서도 저 빅쇼트의 이렇게 실제 인물인 마이클 버리가 등장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많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빅쇼트와 마이클 버리의 발언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